안녕하십니까. 기와수맥 만박의 장윤규입니다. 오늘은 잠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은 언제 생겨요? 잠을 자고 나면 병이 생기기도 하고 잠을 자고 나면 병이 들기도 합니다. 저녁에 잘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못 일어나는 분도 계십니다. 하늘나라 가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아침에 자고 났더니 중풍이 걸렸어요. 아침에 자고 났더니 입이 삐뚤어져 있어요. 아침에 자고 났더니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침에 자고 났더니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질 못해.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반면 어제 저녁에는 아팠어요. 그런데 잠 잘 자고 났더니 아침에 나았어요. 감기가 걸렸어요. 그런데 아침에 자고 났더니 그 감기가 나은 거예요. 아무 허리도 아파요. 그러더니 자고 났더니 허리가 좋아진 겁니다. 잠을 자고 나면 병이 낫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합니다. 인정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내려오는 우리 말이 어떤 말이 있냐면 밥은 나가서 먹되 잠은 어떻게 자라고요? 집에 와서 자라고요? 아니요, 가려서 자래요. 밥은 나가서 먹어도 됩니다. 그냥 얻어먹어도 됩니다. 거지처럼 얻어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잠을 자든 너는 가려서 자라는 겁니다. 잠자리를 잘 자라. 그러면 너가 건강해진다는 거죠. 건강만 해지는 게 아니라 잠자리를 잘 자고 나면 그 속에 건강과 부가 같이 오는 거예요.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친구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 다 잃었다 그럽니다. 우리는 참 잠의 비밀이, 잠이 좋아야 됩니다. 그 잠의 비밀입니다.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하면 잘 주무실까요? 어떻게 잘 줄까요? 잠을 잘 자는 방향이 참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잠을 자려고 하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방향이 동서남북일 어느 쪽으로 주무세요? 예, 동쪽. 예, 여기는 서쪽. 여기 남쪽. 예, 여기는 북쪽. 어느 자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예, 동쪽. 예, 동쪽은요, 해가 뜨는 곳이에요. 젊은이들은 동쪽으로 머리를 두어도 참 추워서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요, 동쪽으로 머리를 두면요, 새벽부터 잠을 못 자요. 북쪽으로 머리 두면 안 된다고요? 예, 죽은 사람이 북쪽으로 머리 두니까 북만산층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북쪽에는 머리 두면 굉장히 편합니다. 안심하고 잘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방향은 뭐냐? 또 동서남북이 어느 쪽이 좋다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편한 자리에 누우시면 돼요. 누워서 주무시해 보는 겁니다. 오늘 머리를 침대 이쪽으로 주무셨는데 머리가 불편해. 그리고 며칠 있어. 그런데 불편하면 뒤로 뒤집으세요. 그리고 안 되면 가로로 자세요. 세로로 삐딱하게 이렇게 잡으시면 어떤 방향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참 편한 방향이 있어요. 내가 잠자는 자리에 개가 와서 같이 누워 자려고 그러면요, 그 자리는 참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내가 잠자는 자리에 고양이가 왔다. 만약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그러면요, 그 자리는 사람이 자면 안 되는 자리예요. 나중에 그 얘기를 쭉쭉 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데 환경이 참 중요하잖아요. 불을 밝게 켜놓고 나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예, 잠 안 와요. 그러면 빨간 불을 켜놨어요. 그러면 잠이 잘 올까요? 아니요, 자는 것 같아도 잘 안 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잘 안 와요. 그렇게 불은 어둡게 해야죠. 그럼 바람이 많이 들어와요. 문을 막 열어놨어요. 그러면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안 오지요. 예, 문 열어는 안 됩니다. 잠이 안 옵니다. 바람이 들어오면 바람이 저녁에 잘 때 바람은 나에게 강도와 같습니다. 이 풍수지리학의 강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넓은 공간에서 혼자 자면 또 잠 잘 올까요? 침실이요? 그러면요. 아니요. 그 공간의 소리가
내 귀를 울려요. 그러면 잠이 잘 안 옵니다. 잠잘 때 귀가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 아시에요? 낮에 있으면요, 모기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예. 근데 주무실 때는 귀 옆에 모기가 날면 모기 소리가 들려요. 이 뇌는요, 내가 잠을 잘 때도 항시 보호해야 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귀도요, 밝아져요. 눈도요, 내가 자잖아요. 그런데 불빛이 비치면 눈을 감고 자는데도 이 불빛에 비쳐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이 줄까? 이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이 전자파를 없애야 됩니다. 침대의 전자파라고 하는 것은요, 침대 안에 내 침대 옆에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코드를 빼주세요. 그 코드는 내가 전기장판을 쓴다 그래도 전기장판을 쓰지 마시고 뺐어야 돼요. 꽂는 순간에 전기의 흐름에 의해서 전자파가 생겨요. 전기는 흐르지 않으면 전자파가 없어요. 전기가 흘러가잖아. 어딘가 흘러가면요, 흐를 때 전기에 자기가 생겨요. 그래서 전자파가 생겨요. 이 전자파는 우리한테 오면 뭐라고 느끼냐면 정전기로 와요. 정전기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겨울에 자동차 문을 닫을 때 탁 튀기죠. 그러면 내 몸에 정전기가 많다는 겁니다. 정전기가 많다는 것은 내 몸에 플러스 양전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책받침을 우리 학교 다닐 때 막 문질렀어요. 그리고 머리에 탁 갖다 대면 머리카락이 쭉쭉 쓰잖아요. 재밌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 소리도 나죠. 이게 정전기예요. 정전기는 어디서 어떻게 오느냐? 요즘은 정전기를 피할 수가 없어요. 전자파가 이 정전기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자파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텔레비 밤 주무실 때까지 텔레비 보잖아요. 그러고 많이 주무실 때는 주무셔도 텔레비는 혼자 돌아가요. 이거 전자파가 굉장히 세게 나오잖아요. 핸드폰은, 와이파이는 우리를 늘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주 노출되어 있어요. 누구도 와이파이를 막을 재간이 없어요. 없으면요, 엄청 불편해요. 자, 이런 전자파가 우리한테 오면 정전기로 느껴져요. 요즘에 생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려워졌어요. 코로나19가 들어오면서요,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졌어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는 어떤 것이 많아지냐면 양전자가 많아져요. 이걸 양전자라고 그래요. 양전자는 플러스예요. 스트레스가 양전자예요.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우리한테는 활성산소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러잖아요.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양전자가 많아요. 양전자가 많으면 피가 어떻게 생기냐면 동글동글하지 않고 피가 저기들끼리 이렇게 엉켜요. 한 개씩 떨어져 있지 않고 피가 엉킵니다. 이 엉키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혈이라고 그러죠. 혈전이라고 그러죠. 이게 우리가 피가 지나가요. 근데 피가 모세혈관에 가면 혈관이 가늘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통과하기가 힘들겠죠. 문의 넓이가 보통 한 800mm에서 800mm 정도, 900mm 정도 돼요. 그런데 내 몸무게가 한 150kg가 됐어요. 그런 애들이 뭉쳐서 가요. 그런데 문을 손잡고 나가면 나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양전자는 플러스예요. 그럼 전자파가 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전자가 있어요. 이 음전자는 뭐냐? 유일하게 우리한테 갖다 주는 음전자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땅이에요. 땅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제로가 1이에요. 음전자는 1이에요, 1. 양전자가 많을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럼 소화를 시켜요. 그러면 나한테는 뭐가 생기냐? 활성산소가 생겨요. 그러면 양전자가 또 생겨요. 내가 좋은 음식이라고 막 먹어요. 먹어주면 그중에 양전자가 생기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좋은 것 같아도 좋지 않습니다. 보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이 좋다고 하는 음식을 계속 먹어주면요. 이게 과유불급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양전자가 쌓여요. 그러면 혈액이 이렇게 생겨요. 음전자는 어떻게 생기냐. 이렇게 생겼던 것을 음전자는 똥똥 동그랗게 해줍니다. 한 개씩 한 개씩 떨어지게 적혈구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야 적혈구 속에 단백질도 있고 산소도 갖다 주고 여기다가 미네랄도 갖다가 몸 전체를 구석구석에 갖다 주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잠이 보약이라고 대사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대사가 되지 않으면 몸 전체가 나빠진다고 그랬습니다. 먹은 것이 대사가 되면 살도 안 쪄요. 먹은 것이 대사가 되면 우리한테는요 정말 건강해져요. 자, 이렇게 되면요 아침에 이게 잤어요. 저녁에 주무실 때는 내가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최소의 살아갈 수 있는 만큼만 이 자율신경만 움직여요. 그런데 이때 되면 이게요 뇌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아침 자고는 뭐가 걸리겠어요? 중풍 걸려요. 이런 것이 뇌로 갔어요. 그러니까 막았어요. 뭐가 걸리세요? 뇌경색 걸려요. 이것이 심장에 가서 꽉 찼어요. 심장에 가서 움직이질 않아요. 심장 구멍을 하나 막았어요. 그럼 뭐가 걸리겠어요? 동맥경화가 걸리겠죠. 이것이 전기가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학적인 계산을 하면 땅은 1이에요. 여기 만약에 오늘 이걸 밥 먹은 거, 요건 스트레스 받은 거, 요거는 운동함이 뛰었던 거, 요거는 오늘 텔레비 보면서 전자파 날라왔던 거, 이거는 내가 오늘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막 그냥 스트레스 받고 화가 막 잔뜩 나서 그러니까 이게 5개가 됐어요. 봅시다. 이게 만약에 정전기가 안 받으면 이게 1과 1은 1 마이너스 1은 이거는 제로지만요. 여기 보세요. 5가 됐어요. 양전자가 5개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음전자가 1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몇 개가 남으냐? 이거는 4가 남아요. 이러면 이걸 보고 뭐가 그러냐면 이걸 저항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에 저항을 갖다가 의학적인 용어는 임피던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항체. 몸은, 인간의 몸은요, 전기적 존재입니다. 우리 몸은 전기적 존재라고 그래요. 몸에 전기가 통하잖아요. 전기 먹으면 죽어요. 심장이 멈춰요. 그 전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럼 이 저항이 많아지면 우리 몸 속에는요, 피가 지나가다가 못 간다는 거예요. 저항은 가다가 가지 못하게 만든 병목 현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혈관이 이렇게 생겼던 혈관이 이렇게 와서 조그마졌대요. 그럼 요 자리는 무슨 현상? 병목 현상. 이 병목 현상이면 이 혈액이 하나가 혈액이 동그란 게 있다가 혈액이 이렇게 생겨야 돼요. 변형이 생겨야 되는데 얘 뭉쳐져 있으면 여기를 못 가고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뇌로 가면 뇌가 이상해지겠죠? 이러면 뇌가 가면 뭘 하냐면요. 보세요. 피가 안 통해요. 그러면 잠을 못 자. 그럼 뭐가 걸리겠어요? 치매도 여기에서 오는 게 원인이에요. 치매가 잠에서 오요. 손을 두드리고 아무리 해도요 잠 못 자면 안 됩니다. 치매 좋아지라고 내가 아무리 책을 봐도 안 됩니다. 공부해 보세요. 그래도 그런 분들도 치매 걸려요. 박사가 몇 개 가진 분들도 치매 걸린다면 왜? 공부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잠자리가 좋아지면 치매가 안 와요. 자, 이런 것을 이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잠을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까? 오늘 잠의 비결이니까 잠을 잡니다. 이제는 환경을 고쳤습니다. 이제 전자파를 없앴습니다. 그렇다고 잠이 자지냐? 그렇다고 잠을 잘 수 있냐? 잘 자냐? 그래도 잡니까? 이대로 했어요. 나 그런데 못 자요. 이대로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이대로 했어요. 지금 선생님 말씀한 대로 저 다 했어요. 그렇게 자요. 전자파 다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요. 겨울에 추우면 바닥에다 뭘 뗍니까? 전기장판 떼지요. 옷에는 전기장판 안 떼면 온수를 떼지요. 하여튼 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잖아요. 들어가면 추우니까. 근데 자고 나면 아침에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말라요. 목이 아파요, 안 아파요? 어떨 땐 목도 아파요. 내 몸에는 70%의 물이 있어요. 그 70%의 물이 뭐냐면 피라는 거예요. 다 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내가 목이 마른다는 것은 뭐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예, 밑에서 또 뗐더니 온돌에서 또 떼고 앉았더니 내 몸이 말랐다는 겁니다. 말랐다는 건 뭐가 부족하다? 피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겨울에가 많잖아요. 여름에는 중풍 잘 안 걸려요. 뇌경색 잘 안 걸려요. 근데 언제 걸리냐면 이게 겨울에 걸려요. 왜? 겨울에 자고 났더니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왜? 이 몸이요 다 말라요. 피가 말라요. 그러니까 밑에 장기장판 온돌 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건강한 이유고 오래 사시는 이유는 거기는 다dim이에요. 거기는요 밑에 전기장판 한대예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자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제는요 밑에 온돌 마루 따라놓고 불 지글지글 떼는 거 그러면요 말라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큰 냉수통 하나 갖다 놓고 막 들어 마시면서 주무시는 거 그거 안 하시는 게 더 훨씬 더 건강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면 이거 다 했는데 안 돼. 그럼 이제 잠을 자려면 뭐가 잠을 자야 잠을 자요? 뇌가 잠을 자야 돼요. 뇌가 잠을 자야 되니까 뇌가 잠을 자려면 뭘 해야 되면 뇌 파동을 조절해야 돼. 파동의 조절이 뭐냐? 내가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 10시쯤 돼서 11시쯤 돼서 영화를 하나 보거든요. 영화를 해요. 영화를 하나 봐요. 그것도 핸드폰으로 막 보고 있어요. 또 여기다가 요즘에 유행하니까 트로트를 12시까지 막 트로트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좋은 영화라고 그냥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요새 유행이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뭐냐면 유튜브가 유행이에요. 아주 유튜브를 그냥 밤 12시, 1시까지 막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잠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파동이 무슨 파동이냐면 이렇게 오는 파동이 요렇게 온다 그랬죠. 잠이 오기 시작하는 요쯤에 요걸 세타파라고 그래요. 요것을 4에서 8이라고 그래요. 요것을 0에서 4라고 그래요. 헤르츠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에서부터 14라고 합니다. 그 이상 또 있어요. 이제 14 이상 쭉 올라가겠죠. 요거를 여기서 오는 걸 요걸 세타파, 요거는 알파파, 요거는 베타파라고 그래요. 그 다음 위에 가면 감마파라고 있어요. 여기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도대체 잘 수가 없는 자리예요. 잠을 자려면 분명히요 요 파동에 와야 돼요. 이게 뇌 전문가들이 파동의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아침에 명상하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내가요 8에서 14예요. 오늘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것을 요 명상을 하는 시간이 요 시간이에요. 요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잠을 자기 시작하는 시간. 잠잘 때 노래 거친 거 불러요? 조용한 거 불러요? 빠른 거 불러요? 느린 거 불러요? 소리는 어떻습니까? 두만강 푸른 물아 막 하고 있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더 애들 옷에 부르는 노래 막 랩을 막 부르면 잠이 오나? 안 와요. 어떤 노래를 부르면 잠이 오냐?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르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이렇게 조용한 노래가요. 이게 파동이 4예요. 4에서 8이에요. 그 중에 아주 이렇게 부르면요 애들이 쏙 잡니다. 파동을 조절해야 됩니다. 0에서 4예요. 0은 누구를 만났냐? 신을 만나요. 파동이 0이면요 신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약 한 30분에서 40분 걸린대요. 우리는요 이 시간을 갖고 있어요. 신을 만나는 시간이고 요거는 숙면을 취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 팔을 조절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든 환경 중에 내가 파동을 조절해주면 내가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자파를 없애려면 아까 마이너스 음전자라고 했어요. 음양의 조화인데 양이 먼저인데 왜 음양의 조화라고 합니까? 양은 너무 항시 얘기 조절 안 해도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음을 조절하라는 거예요. 땅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걸 가져오는 비결은 땅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야외 나갔어요. 텐트를 쳤어요. 흙이 있어요. 근데 흙을 쫙 고르어요. 그래 놓고 얇은 거 하나 깔고 그냥 잡니다. 그러면 하루에 서너 시간도 안 잤어요. 2-3시간 잤나? 그런데 아침에 자면요. 거뜬해요. 왜? 머리가 개운해요. 왜 그러냐면 땅을 우리가 밟고 잤어요. 땅하고 같이 자면 굉장히 좋습니다. 땅은 음전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음전자다. 음전자인데 1이다. 이거는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내가 땅에다가 발을 디디고 있으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보약 아무리 드셔도요. 정전기가 생겨 있으면 내 몸을 피가 혈액순환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전자를 산에 갔어요. 그러면 맨발로 쓰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신발 좋은 거 신는 게 아니라 맨발로 신어야 됩니다. 맨발로 쓰세요. 그러면요 병이 좋아져요. 흐르는 냇가에 갔어요. 그럼 뭘 집어넣고 싶나? 처음에는 손을 넣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뭘 넣고 싶어요? 여름에 발을 넣고 싶어요. 다음에 뭐 넣고 싶어요? 퐁당 들어가고 싶어요. 내 몸에 양전자가 그렇게 많은데 플러스가 많은 이 양전자를 내 몸의 양전자를 손에서 발에서 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온몸에서 확 빼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삼욕이라고 그래요. 해수욕을 하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땅을 잠잘 때 내한테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땅을 잠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침대에다 갖다 놓으세요. 이걸 어싱이라고 그래요. 네? 지구잖아요, 지구. 버스가 지구잖아요. 요거 지구에다가 지구를 나한테 갖다 놓습니다. 지구 플러스 나, 아예. 그러면 내가 어싱을 하면 됩니다. 땅에 있는 잠자리를 호텔이 참 아파트가 50층이라도 괜찮고 60층이라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집 안에는 어스라는 게 있어요. 접지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침대에다 잘 이용을 하시면 어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싱을 하면 내가 침대에 자고 있을지라도요 이것이 환경으로 땅하고 같이 자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아침에 자고 나도 개운해요. 못 잔 것 같았는데 나는 잠을 안 잔 것 같았는데 맨 잠 안 잔 것 같아. 왜? 요 시간이 꿈을 꾸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날마다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요 다시 잠을 자고 다시 잠을 자고 잠자기 시작 그러고 꿈을 꾸고 잠자기 시작 꿈을 잠자고 꿈을 꾸고 잠자기 시작 꿈을 잠자고 꿈을 꾸고 이것을 사이클로 계속 이렇게 돌려요. 이걸 하루에요. 이거 한번 돌리는 시간이 얼마냐면 약 60분에서 90분이라고 그러잖아요. 60분에서 90분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요. 도니까 이걸 저녁에 하니까 조그마한 꿈을 꾸는 겁니다. 자고 나면 생각이 안 나서 그러지. 그래야 치매가 안 걸린대. 왜 과거 거를 자꾸 기억을 해내야 되거든요. 치매는 뭐냐? 과거 걸 몰라요.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결혼했는지도 몰라요. 저게 내 자식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돼. 사진을 찍었던 이 내가 눈을 딱 쳐다보고 조리개를 탁 자그닥 했더니 이게 내 속에 기억이 돼가지고 항시 나와야 돼. 죽을 때까지. 그래야 치매가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냐? 땅에 있는 음전자를 내가 가지고 오면 이것을 잘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음전자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동을 내가 내 팔을 조절해야 돼. 내 팔을 어떻게 조절하냐? 전자파를 빼는 데는 어싱이 최고다. 땅에 발을 디디는 거라고 했습니다. 물에 들어가든 아니면 우리가요 땅을 가져오든 잠이 안 올 때는 뭘 하면 가장 잘 자나? 흐르는 수돗물에 손이라도 씻고 흐르는 수돗물에 우리가 가서 샤워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머님들은 어싱을 어떻게 했었을까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시켜요. 남편이라고 믿고 갔더니 이게 속을 새겨. 이게 자식들이라고 놨더니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 돼. 그러니까 엄마는 성질나니까 빨래를 탁 가지고 하나 동이에 이고는 어디 가냐 흐르는 냇물에 가서 빨래를 방망이질을 해요. 이게요 장갑이 없어요. 맨손으로 빨래를 막 때려요. 근데 맨손으로 발을 탁 집어넣고 물에다가 막 두고 때렸어요. 이거 물은 밖에 있는 게 아니야. 발은 물에다 담그고요. 손으로 갖고 맨손으로 했어요. 아까 얘기대로 그랬더니 어싱이 굉장히 잘 된 거예요. 양전자가 확 빠져나가고 갈 때는 이놈의 내가 세상 살았나 물에 빠져 죽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빨래를 다 하고 나니까 기분이 싹 좋아진 겁니다. 왜? 양전자가 싹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정전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몸이 막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엉덩이 흔들면서 노래 부르고 콧노래 부르면서 다시 집으로 옵니다. 이것이 어싱이에요.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하는 노래 있잖아요. 건너편에서 물 씻다 맨손으로 나무를 닦고 있어요. 나무를 씻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나무를 씻는 누나도 지금 손을 맨손으로 나무를 씻으니까 왜 이것 또한 흐르는 물에 이게 어싱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성들이 오래 살고 여성들이 건강했어요. 지금은 여자들이 치매가 더 많아요. 요즘 여자들 맨손 안 만집니다. 빨간 거 묻혔습니다. 손톱에. 그리고는 뭘 합니까? 장갑 낍니다.
그리고 설거지도 그걸로 합니다. 수돗물에 흐르는 물에요. 설거지 그냥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좋습니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고 나면 기분이 상쾌하다. 설거지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이걸 요새는 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해요. 그러니까 어싱할 시간이 없어요. 스트레스는 많이 받는데 여자들은 남자들보다도 물보다는 지방이 많으니까 체형 자체가 지방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여자들이 치매가 많은 겁니다. 70%가 여자입니다. 치매 환자에 30%만 남자예요. 남자들은 힘 가지세요. 여자들은 어싱 잘하세요. 그걸 안 하려면 어떡하냐. 집에다 어싱을 하는 겁니다. 어디다 잠자리에 까세요. 잠자리에 어싱을 이용하세요. 내가 맨발로 웬만하면 다니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어싱에 대한 잠의 비밀에 대한 얘기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음전자를 빼느냐, 참 얌전자를 빼고 음전자를 가져오느냐는 이 어싱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어싱 꼭 하세요. 꼭 잠자리를 가지고 오세요. 다음 주는요 3년이라는 세월입니다. 3년만 잘 자면 건강하고 3년만 잘 사면 망하지 않습니다. 3년만 잘 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하는 3년이라는 것을 우리 이 기와 함께 우리 환경과 풍수 지리와 함께 이 3년에 대한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와수맥 만박의 장윤규입니다. 오늘은 잠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은 언제 생겨요? 예, 잠을 자고 나면 병이 생기기도 하고 잠을 자고 나면 병이 들기도 합니다. 저녁에 잘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못 일어나는 분도 계십니다. 하늘나라 가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아침에 자고 났더니 중풍이 걸렸어요. 아침에 자고 났더니 입이 삐뚤어져 있어요. 아침에 자고 났더니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침에 자고 났더니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질 못해.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반면 어제 저녁에는 아팠어요. 그런데 잠 잘 자고 났더니 아침에 나았어요. 감기가 걸렸어요. 그런데 아침에 자고 났더니 그 감기가 나은 거예요. 아무 허리도 아파요. 그러더니 자고 났더니 허리가 좋아진 겁니다. 잠을 자고 나면 병이 낫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합니다. 인정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내려오는 우리 말이 어떤 말이 있냐면 밥은 나가서 먹되 잠은 어떻게 자라고요? 집에 와서 자라고요? 아니요, 가려서 자래요. 밥은 나가서 먹어도 됩니다. 그냥 얻어먹어도 됩니다. 거지처럼 얻어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잠을 자든 너는 가려서 자라는 겁니다. 잠자리를 잘 자라. 그러면 너가 건강해진다는 거죠. 건강만 해지는 게 아니라 잠자리를 잘 자고 나면 그 속에 건강과 부가 같이 오는 거예요.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친구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 다 잃었다 그럽니다. 우리는 참 잠의 비밀이, 잠이 좋아야 됩니다. 그 잠의 비밀입니다.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하면 잘 주무실까요? 어떻게 잘 줄까요? 잠을 잘 자는 방향이 참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잠을 자려고 하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방향이 동서남북일 어느 쪽으로 주무세요? 예, 동쪽. 예, 여기는 서쪽. 여기 남쪽. 예, 여기는 북쪽. 어느 자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예, 동쪽. 예, 동쪽은요, 해가 뜨는 곳이에요. 젊은이들은 동쪽으로 머리를 두어도 참 추워서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요, 동쪽으로 머리를 두면요, 새벽부터 잠을 못 자요. 북쪽으로 머리 두면 안 된다고요? 예, 죽은 사람이 북쪽으로 머리 둡니까? 북만산층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북쪽에는 머리 두면 굉장히 편합니다. 안심하고 잘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방향은 뭐냐? 또 동서남북이 어느 쪽이 좋다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편한 자리에 누우시면 돼요.
누워서 주무시해 보는 겁니다. 오늘 머리를 침대 이쪽으로 주무셨는데 머리가 불편해. 그리고 며칠 있어. 그런데 불편하면 뒤로 뒤집으세요. 그러고 안 되면 가로로 자세요. 세로로 삐딱하게 이렇게 잡으시면 어떤 방향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참 편한 방향에 있어요. 내가 잠자는 자리에 개가 와서 같이 누워 잘라 그러면요. 그 자리는 참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내가 잠자는 자리에 고양이가 왔다. 만약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그러면요. 그 자리는 사람이 자면 안 되는 자리예요. 나중에 그 얘기를 쭉쭉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데 환경이 참 중요하잖아요. 불을 밝게 켜놓고 나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예, 잠 안 와요. 그러면 빨간 불을 켜놨어요. 그러면 잠이 잘 올까요? 아니요, 자는 것 같아도 잘 안 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잘 안 와요. 그렇게 불은 어둡게 해야죠. 그럼 바람이 많이 들어와요. 문을 막 열어놨어요. 그러면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안 오지요. 예, 문 열어는 안 됩니다. 잠이 안 옵니다. 바람이 들어오면 바람이 저녁에 잘 때 바람은 나에게 강도와 같습니다. 이 풍수지리학의 강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넓은 공간에서 혼자 자면 또 잠 잘 올까요? 침실이요? 그러면요. 아니요. 그 공간의 소리가 내 귀를 울려요. 그러면 잠이 잘 안 옵니다. 잠잘 때 귀가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 아시에요? 낮에 있으면요. 모기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예. 근데 주무실 때는 귀 옆에 모기가 날면 모기 소리가 들려요. 이 뇌는요. 내가 잠을 잘 때도 항시 보호해야 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귀도요. 밝아져요. 눈도요. 내가 자잖아요. 그런데 불빛이 비치면 눈을 감고 자는데도 이 불빛에 비쳐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이 줄까? 이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이 전자파를 없애야 됩니다. 침대의 전자파라고 하는 것은요. 침대 안에 내 침대 옆에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코드를 빼주세요. 그 코드는 내가 전기장판을 쓴다 그래도 전기장판을 쓰지 마시고 뺐어야 돼요. 꽂는 순간에 전기의 흐름에 의해서 전자파가 생겨요. 전기는 흐르지 않으면 전자파가 없어요. 전기가 흘러가잖아. 어딘가 흘러가면요. 흐를 때 전기에 자기가 생겨요. 그래서 전자파가 생겨요. 이 전자파는 우리한테 오면 뭐라고 느끼냐면 정전기로 와요. 정전기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겨울에 자동차 문을 닫을 때 탁 튀기죠. 그러면 내 몸에 정전기가 많다는 겁니다. 정전기가 많다는 것은 내 몸에 플러스 양전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책받침을 우리 학교 다닐 때 막 문질렀어요. 그리고 머리에 탁 갖다 대면 머리카락이 쭉쭉 쓰잖아요. 재밌게 하잖아요. 그런데 탁 소리도 나죠. 이게 정전기예요. 정전기는 어디서 어떻게 오느냐. 요즘은 정전기를 피할 수가 없어요. 전자파가 이 정전기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자파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텔레비 밤 주무실 때까지 텔레비 보잖아요. 그러고 많이 주무실 때는 주무셔도 텔레비는 혼자 돌아가요. 이거 전자파가 굉장히 세게 나오잖아요. 핸드폰은 와이파이는 우리를 늘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주 노출되어 있어요. 누구도 와이파이를 막을 재간이 없어요. 없으면요 엄청 불편해요. 자, 이런 전자파가 우리한테 오면 정전기로 느껴져요. 요즘에 생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려워졌어요. 코로나19가 들어오면서요.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졌어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는 어떤 것이 많아지냐면 양전자가 많아져요. 이걸 양전자라고 그래요. 양전자는 플러스예요. 스트레스가 양전자예요.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우리한테는 활성산소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러잖아요.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양전자가 많아요. 양전자가 많으면 피가 어떻게 생기냐면 동글동글하지 않고 피가 저기들끼리 이렇게 엉켜요. 한 개씩 떨어져 있지 않고 피가 엉킵니다.
이 엉키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혈이라고 그러죠. 혈전이라고 그러죠. 이게 우리가 피가 지나가요. 근데 피가 모세혈관에 가면 혈관이 가늘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통과하기가 힘들겠죠. 문의 넓이가 보통 한 800mm에서 800mm 정도, 900mm 정도 돼요. 그런데 내 몸무게가 한 150kg가 됐어요. 그런 애들이 뭉쳐서 가요. 그런데 문을 손잡고 나가면 나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양전자는 플러스예요. 그럼 전자파가 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전자가 있어요. 이 음전자는 뭐냐? 유일하게 우리한테 갖다 주는 음전자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땅이에요. 땅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제로가 1이에요. 음전자는 1이에요. 1. 양전자가 많을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럼 소화를 시켜요. 그러면 나한테는 뭐가 생기냐? 활성산소가 생겨요. 그러면 양전자가 또 생겨요. 내가 좋은 음식이라고 막 먹어요. 먹어주면 그중에 양전자가 생기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면 과유불급이라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좋은 것 같아도 좋지 않습니다. 보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이 좋다고 하는 음식을 계속 먹어주면요, 이게 과유불급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양전자가 쌓여요. 그러면 혈액이 이렇게 생겨요. 음전자는 어떻게 생기냐? 이렇게 생겼던 것을 음전자는 똥똥 동그랗게 해줍니다. 한 개씩 한 개씩 떨어지게 적혈구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야 적혈구 속에 단백질도 있고 산소도 갖다 주고 여기다가 미네랄도 갖다가 몸 전체를 구석구석에 갖다 주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잠이 보약이라고 대사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대사가 되지 않으면 몸 전체가 나빠진다고 그랬습니다. 먹은 것이 대사가 되면 살도 안 쪄요. 먹은 것이 대사가 되면 우리한테는요 정말 건강해져요. 자, 이렇게 되면요 아침에 이게 잤어요. 저녁에 주무실 때는 내가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최소의 살아갈 수 있는 만큼만 이 자율신경만 움직여요. 그런데 이때 되면 이게요 뇌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자고는 뭐가 걸리겠어요? 중풍 걸려요. 이런 것이 뇌로 갔어요. 그러니까 막았어요. 뭐가 걸리세요? 뇌경색 걸려요. 이것이 심장에 가서 꽉 찼어요. 심장에 가서 움직이질 않아요. 심장 구멍을 하나 막았어요. 그럼 뭐가 걸리겠어요? 동맥경화가 걸리겠죠. 이것이 전기가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학적인 계산을 하면 땅은 1이에요. 여기 만약에 오늘 이걸 밥 먹은 거, 요건 스트레스 받은 거, 요거는 운동함이 뛰었던 거, 요거는 오늘 텔레비 보면서 전자파 날라왔던 거, 이거는 내가 오늘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막 그냥 스트레스 받고 화가 막 잔뜩 나서, 그러니까 이게 5개가 됐어요. 봅시다. 이게 만약에 정전기가 안 받으면 이게 1과 1은 1 마이너스 1은 이거는 제로지만요. 여기 보세요. 5가 됐어요. 양전자가 5개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음전자가 1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몇 개가 남으냐? 이거는 4가 남아요. 이러면 이걸 보고 뭐가 그러냐면 이걸 저항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에 저항을 갖다가 의학적인 용어는 임피던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항체. 몸은, 인간의 몸은요, 전기적 존재입니다. 우리 몸은 전기적 존재라고 그래요. 몸에 전기가 통하잖아요. 전기 먹으면 죽어요. 심장이 멈춰요. 그 전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 저항이 많아지면 우리 몸 속에는요, 피가 지나가다가 못 간다는 거예요. 저항은 가다가 가지 못하게 만 병목 현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혈관이 이렇게 생겼던 혈관이 이렇게 와서 조그마졌대요. 그럼 요 자리는 무슨 현상? 병목 현상. 이 병목 현상이면 이 혈액이 하나가, 혈액이 동그란 게 있다가 혈액이 이렇게 생겨야 돼요. 변형이 생겨야 되는데 얘 뭉쳐져 있으면 여기를 못 가고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뇌로 가면 뇌가 이상해지겠죠? 이러면 뇌가 가면 뭘 하냐면요. 보세요. 피가 안 통해요. 그러면 잠을 못 자. 그럼 뭐가 걸리겠어요? 치매도 여기에서 오는 게 원인이에요. 치매가 잠에서 오요. 손을 두드리고 아무리 해도요, 잠 못 자면 안 됩니다. 치매 좋아지라고 내가 아무리 책을 봐도 안 됩니다. 공부해보세요. 그래도 그런 분들도 치매 걸려요. 박사가 몇 개 가진 분들도 치매 걸린다면 왜? 공부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잠자리가 좋아지면 치매가 안 와요. 자, 이런 것을 이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잠을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까? 오늘 잠의 비결이니까 잠을 잡니다. 이제는 환경을 고쳤습니다. 이제 전자파를 없앴습니다.
그렇다고 잠이 자지냐? 그렇다고 잠을 잘 수 있냐? 잘 자냐? 그래도 잡니까? 이대로 했어요. 나 그런데 못 자요. 이대로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이대로 했어요. 지금 선생님 말씀한 대로 저 다 했어요. 그렇게 자요. 전자파 다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요. 겨울에 추우면 바닥에다 뭘 뗍니까? 전기장판 떼지요. 요새는 전기장판 안 떼면 온수를 떼지요. 하여튼 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잖아요. 들어가면 추우니까. 근데 자고 나면 아침에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말라요. 목이 아파요, 안 아파요? 어떨 땐 목도 아파요. 내 몸에는 70%의 물이 있어요. 그 70%의 물이 뭐냐면 피라는 거예요. 다 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내가 목이 마른다는 것은 뭐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예, 밑에서 또 뗐더니 온돌에서 또 떼고 앉았더니 내 몸이 말랐다는 겁니다. 말랐다는 건 뭐가 부족하다? 피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겨울에가 많잖아요. 여름에는 중풍 잘 안 걸려요. 뇌경색 잘 안 걸려요. 근데 언제 걸리냐면 이게 겨울에 걸려요. 왜? 겨울에 자고 났더니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왜? 이 몸이요 다 말라요. 피가 말라요. 그러니까 밑에 장기장판 온돌 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건강한 이유고 오래 사시는 이유는 거기는 다dim이에요. 거기는요 밑에 전기장판 안 떼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자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제는요 밑에 온돌 마루 따라놓고 불 지글지글 떼는 거 그러면요 말라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큰 냉수통 하나 갖다 놓고 막 들어 마시면서 주무시는 거 그거 안 하시는 게 더 훨씬 더 건강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면 이거 다 했는데 안 돼. 그럼 이제 잠을 자려면 뭐가 잠을 자야 잠을 자요? 뇌가 잠을 자야 돼요. 뇌가 잠을 자야 되니까 뇌가 잠을 자려면 뭘 해야 되면 뇌 파동을 조절해야 돼. 파동의 조절이 뭐냐? 내가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 10시쯤 돼서 11시쯤 돼서 영화를 하나 보고 영화를 해요. 영화를 하나 봐요. 그것도 핸드폰으로 막 보고 있어요. 또 여기다가 요즘에 유행하니까 트로트를 12시까지 막 트로트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좋은 영화라고 그냥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요새 유행이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뭐냐면 유튜브가 유행이에요. 아주 유튜브를 그냥 밤 12시, 1시까지 막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잠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파동이 무슨 파동이냐면 이렇게 오는 파동이 요렇게 온다 그랬죠. 잠이 오기 시작하는 요쯤에 요걸 세타파라고 그래요. 요것을 4에서 8이라고 그래요. 요것을 0에서 4라고 그래요. 헤르츠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에서부터 14라고 합니다. 그 이상 또 있어요. 이제 14 이상 쭉 올라가겠죠. 요거를 여기서 오는 걸 요걸 세타파, 요거는 알파파, 요거는 베타파라고 그래요. 그 다음 위에 가면 감마파라고 있어요. 여기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도대체 잘 수가 없는 자리예요. 잠을 자려면 분명히요 요 파동에 와야 돼요. 이게 뇌 전문가들이 파동의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아침에 명상하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요 8에서 14예요. 오늘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것을 요 명상을 하는 시간이 요 시간이에요. 요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잠을 자기 시작하는 시간. 잠잘 때 노래 거친 거 불러요? 조용한 거 불러요? 빠른 거 불러요? 느린 거 불러요? 소리는 어떻습니까? 두만강 푸른 물아 막 하고 있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더 애들 옷에 부르는 노래 막 랩을 막 부르면 잠이 오나? 안 와요. 어떤 노래를 부르면 잠이 오냐?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르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이렇게 조용한 노래가요. 이게 파동이 4예요. 4에서 8이에요. 그 중에 아주 이렇게 부르면요 애들이 쏙 잡니다. 파동을 조절해야 됩니다. 0에서 4예요. 0은 누구를 만났냐? 신을 만나요. 파동이 0이면요 신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약 한 30분에서 40분 걸린대요. 우리는요 이 시간을 갖고 있어요.
신을 만나는 시간이고 요거는 숙면을 취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 팔을 조절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든 환경 중에 내가 파동을 조절해주면 내가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자파를 없애려면 아까 마이너스 음전자라고 했어요. 음양의 조화인데 양이 먼저인데 왜 음양의 조화라고 합니까? 양은 너무 항시 얘기 조절 안 해도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음을 조절하라는 거예요. 땅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걸 가져오는 비결은 땅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야외 나갔어요. 텐트를 쳤어요. 흙이 있어요. 근데 흙을 쫙 고르어요. 그래 놓고 얇은 거 하나 깔고 그냥 잡니다. 그러면 하루에 서너 시간도 안 잤어요. 2-3시간 잤나? 그런데 아침에 자면요. 거뜬해요. 왜? 머리가 개운해요. 왜 그러냐면 땅을 우리가 밟고 잤어요. 땅하고 같이 자면 굉장히 좋습니다. 땅은 음전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음전자다. 음전자인데 1이다. 이거는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내가 땅에다가 발을 디디고 있으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보약 아무리 드셔도요. 정전기가 생겨 있으면 내 몸을 피가 혈액순환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전자를 산에 갔어요. 그러면 맨발로 쓰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신발 좋은 거 신는 게 아니라 맨발로 신어야 됩니다. 맨발로 쓰세요. 그러면요. 병이 좋아지고. 흐르는 냇가에 갔어요. 그럼 뭘 집어넣고 싶나? 처음에는 손을 넣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뭘 넣고 싶어요? 여름에 발을 넣고 싶어요. 다음에 뭐 넣고 싶어요? 퐁당 들어가고 싶어요. 내 몸에 양전자가 그렇게 많은데 플러스가 많은 이 양전자를 내 몸의 양전자를 손에서 발에서 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온몸에서 확 빼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삼욕이라고 그래요. 해수욕을 하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땅을 잠잘 때 내한테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땅을 잠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침대에다 갖다 놓으세요. 이걸 어싱이라고 그래요. 네? 지구잖아요, 지구. 버스가 지구잖아요. 요거 지구에다가 지구를 나한테 갖다 놓습니다. 지구 플러스 나, 아예. 그러면 내가 어싱을 하면 됩니다. 땅에 있는 잠자리를 호텔이 참 아파트가 50층이라도 괜찮고 60층이라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집 안에는 어스라는 게 있어요. 접지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침대에다 잘 이용을 하시면 어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싱을 하면 내가 침대에 자고 있을지라도요. 이것이 환경으로 땅하고 같이 자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아침에 자고 나도 개운해요. 못 잔 것 같았는데 나는 잠을 안 잔 것 같았는데 맨 잠 안 잔 것 같아. 왜? 요 시간이 꿈을 꾸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날마다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요. 다시 잠을 자고 다시 잠을 자고 잠자기 시작. 그러고 꿈을 꾸고 잠자기 시작. 잠자고 꿈을 꾸고 잠자기 시작. 잠자고 꿈을 꾸고 이것을 사이클로 계속 이렇게 돌려요. 이걸 하루에요. 이거 한번 돌리는 시간이 얼마냐면 약 60분에서 90분이라고 그러잖아요. 60분에서 90분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요. 도니까 이걸 저녁에 하니까 조그마한 꿈을 꾸는 겁니다. 자고 나면 생각이 안 나서 그러지. 그래야 치매가 안 걸린대. 왜 과거 거를 자꾸 기억을 해내야 되거든요. 치매는 뭐냐? 과거 걸 몰라요.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결혼했는지도 몰라요. 저게 내 자식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돼. 사진을 찍었던 이 내가 눈을 딱 쳐다보고 조리개를 탁 자그닥 했더니 이게 내 속에 기억이 돼가지고 항시 나와야 돼. 죽을 때까지. 그래야 치매가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땅에 있는 음전자를 내가 가지고 오면 이것을 잘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음전자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동을 내가 내 팔을 조절해야 돼. 내 팔을 어떻게 조절하냐? 전자파를 빼는 데는 어싱이 최고다. 땅에 발을 디디는 거라고 했습니다. 물에 들어가든 아니면 우리가요 땅을 가져오든 잠이 안 올 때는 뭘 하면 가장 잘 자나? 흐르는 수돗물에 손이라도 씻고 흐르는 수돗물에 우리가 가서 샤워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머님들은 어싱을 어떻게 했었을까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시켜요. 남편이라고 믿고 왔더니 이게 속을 새겨. 이게 자식들이라고 놨더니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 돼. 그러니까 엄마는 성질나니까 빨래를 탁 가지고 하나 동이에 이고는 어디 가냐 흐르는 냇물에 가서 빨래를 방망이질을 해요. 이게요
장갑이 없어요. 맨손으로 갈비를 막 두고 때려요. 근데 맨손으로 발을 탁 집어넣고 물에다가 막 두고 때렸어요. 이거 물은 밖에 있는 게 아니야. 발은 물에다 담그고요. 손으로 갖고 맨손으로 했어요. 아까 얘기대로 그랬더니 어싱이 굉장히 잘 된 거예요. 양전자가 확 빠져나가고 갈 때는 이놈은 내가 세상 살았나 물에 가서 빠져 죽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빨래를 다 하고 나니까 기분이 싹 좋아진 겁니다. 왜? 양전자가 싹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정전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몸이 막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엉덩이 흔들면서 노래 부르고 콧노래 부르면서 다시 집으로 옵니다. 이것이 어싱이에요.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하는 노래 있잖아요. 건너편에서 물쓰다 맨손으로 나무를 닦고 있어요. 나무를 씻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나무를 씻는 누나도 지금 손을 맨손으로 나무를 씻으니까 왜 이것 또한 흐르는 물에 이게 어싱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여성들이 오래 살고 여성들이 건강했어요. 지금은 여자들이 치매가 더 많아요. 요즘 여자들 맨손 안 만집니다. 빨간 거 묻혔습니다. 손톱에. 그리고는 뭘 합니까? 장갑 낍니다. 그리고 설거지도 그걸로 합니다. 수돗물에 흐르는 물에요. 설거지 그냥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좋습니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고 나면 기분이 상쾌하다. 설거지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이걸 요새는 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해요. 그러니까 어싱할 시간이 없어요. 스트레스는 많이 받는데 여자들은 남자들보다도 물보다는 지방이 많으니까 체형 자체가 지방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여자들이 치매가 많은 겁니다. 70%가 여자입니다. 치매 환자의 30%만 남자예요. 남자들은 힘 가지세요. 여자들은 어싱 잘하세요. 그걸 안 하려면 어떡하냐. 집에다 어싱을 하는 겁니다. 어디다 잠자리에 까세요. 잠자리에 어싱을 이용하세요. 내가 맨발로 웬만하면 다니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어싱에 대한 잠의 비밀에 대한 얘기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음전자를 빼느냐, 참 얌전자를 빼고 음전자를 가져오느냐는 이 어싱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어싱 꼭 하세요. 꼭 잠자리를 가지고 오세요. 다음 주는요 3년이라는 세월입니다. 3년만 잘 자면 건강하고 3년만 잘 사면 망하지 않습니다. 3년만 잘 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하는 3년이라는 것을 우리 이 기와 함께 우리 환경과 풍수지리와 함께 이 3년에 대한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와수맥 만박의 장윤규입니다. 오늘은 잠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은 언제 생겨요? 예, 잠을 자고 나면 병이 생기기도 하고 잠을 자고 나면 병이 들기도 합니다. 저녁에 잘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못 일어나는 분도 계십니다. 하늘나라 가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아침에 자고 났더니 중풍이 걸렸어요. 아침에 자고 났더니 입이 삐뚤어져 있어요. 아침에 자고 났더니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침에 자고 났더니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질 못해.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반면 어제 저녁에는 아팠어요. 그런데 잠 잘 자고 났더니 아침에 나았어요. 감기가 걸렸어요. 그런데 아침에 자고 났더니 그 감기가 나은 거예요. 아무 허리도 아파요. 그러더니 자고 났더니 허리가 좋아진 겁니다. 잠을 자고 나면 병이 낫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합니다. 인정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내려오는 우리 말이 어떤 말이 있냐면 밥은 나가서 먹되 잠은 어떻게 자라고요? 집에 와서 자라고요? 아니요, 가려서 자래요. 밥은 나가서 먹어도 됩니다. 그냥 얻어먹어도 됩니다. 거지처럼 얻어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잠을 자든 너는 가려서 자라는 겁니다. 잠자리를 잘 자라. 그러면 너가 건강해진다는 것이요. 건강만 해지는 게 아니라 잠자리를 잘 자고 나면 그 속에 건강과 부가 같이 오는 거예요.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친구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 다 잃었다 그럽니다. 우리는 참 잠의 비밀이 잠이 좋아야 됩니다. 그 잠의 비밀입니다.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하면 잘 주무실까요?
어떻게 잘 줄까요? 잠을 잘 자는 방향이 참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잠을 자려고 하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방향이 동서남북일 어느 쪽으로 주무세요? 예, 동쪽. 예, 여기는 서쪽. 여기는 남쪽. 예, 여기는 북쪽. 어느 자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예, 동쪽. 예, 동쪽은요, 해가 뜨는 곳이에요. 젊은이들은 동쪽으로 머리를 둬도 참 추워서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요, 동쪽으로 머리를 두면요, 새벽부터 잠을 못 자요. 북쪽으로 머리 두면 안 된다고요? 예, 죽은 사람이 북쪽으로 머리 둡니까? 북만산층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북쪽에는 머리 두면 굉장히 편합니다. 안심하고 잘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방향은 뭐냐? 또 동서남북이 어느 쪽이 좋다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편한 자리에 누우시면 돼요. 누워서 주무시해 보는 겁니다. 오늘 머리를 침대 이쪽으로 주무셨는데 머리가 불편해. 그리고 며칠 있어. 그런데 불편하면 뒤로 뒤집으세요. 그리고 안 되면 가로로 자세요. 세로로 삐딱하게 이렇게 잡으시면 어떤 방향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참 편한 방향이 있어요. 내가 잠자는 자리에 개가 와서 같이 누워 잘라 그러면요, 그 자리는 참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내가 잠자는 자리에 고양이가 왔다. 만약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그러면요, 그 자리는 사람이 자면 안 되는 자리예요. 나중에 그 얘기를 쭉쭉 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데 환경이 참 중요하잖아요. 불을 밝게 켜놓고 나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예, 잠 안 와요. 그러면 빨간 불을 켜놨어요. 그러면 잠이 잘 올까요? 아니요, 자는 것 같아도 잘 안 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잘 안 와요. 그렇게 불은 어둡게 해야죠. 그럼 바람이 많이 들어와요. 문을 막 열어놨어요. 그러면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안 오지요. 예, 문 열어는 안 됩니다. 잠이 안 옵니다. 바람이 들어오면 바람이 저녁에 잘 때 바람은 나에게 강도와 같습니다. 이 풍수지리학의 강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넓은 공간에서 혼자 자면 또 잠 잘 올까요? 침실이요? 그러면요, 아니요, 그 공간의 소리가 내 귀를 울려요. 그러면 잠이 잘 안 옵니다. 잠잘 때 귀가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 아시에요? 낮에 있으면요, 모기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예. 근데 주무실 때는 귀 옆에 모기가 날면 모기 소리가 들려요. 이 뇌는요, 내가 잠을 잘 때도 항시 보호해야 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귀도요, 밝아져요. 눈도요, 내가 자잖아요. 그런데 불빛이 비치면 눈을 감고 자는데도 이 불빛에 비쳐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이 줄까? 이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이 전자파를 없애야 됩니다. 침대의 전자파라고 하는 것은요, 침대 안에 내 침대 옆에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코드를 빼주세요. 그 코드는 내가 전기장판을 쓴다 그래도 전기장판을 쓰지 마시고 뺐어야 돼요. 꽂는 순간에 전기의 흐름에 의해서 전자파가 생겨요. 전기는 흐르지 않으면 전자파가 없어요. 전기가 흘러가잖아. 어딘가 흘러가면요, 흐를 때 전기에 자기가 생겨요. 그래서 전자파가 생겨요. 이 전자파는 우리한테 오면 뭐라고 느끼냐면 정전기로 와요. 정전기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겨울에 자동차 문을 닫을 때 탁 튀기죠. 그러면 내 몸에 정전기가 많다는 겁니다. 정전기가 많다는 것은 내 몸에 플러스 양전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책받침을 우리 학교 다닐 때 막 문질렀어요. 그리고 머리에 탁 갖다 대면 머리카락이 쭉쭉 쓰잖아요. 재밌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 소리도 나죠. 이게 정전기예요. 정전기는 어디서 어떻게 오느냐? 요즘은 정전기를 피할 수가 없어요. 전자파가 이 정전기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자파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텔레비 밤 주무실 때까지 텔레비 보잖아요. 그러고 많이 주무실 때는 주무셔도 텔레비는 혼자 돌아가요. 이거 전자파가 굉장히 세게 나오잖아요. 핸드폰은 와이파이는 우리를 늘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주 노출되어 있어요. 누구도 와이파이를 막을 재간이 없어요. 없으면요 엄청 불편해요. 자, 이런 전자파가 우리한테 오면 정전기로 느껴져요. 요즘에 생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려워졌어요. 코로나19가 들어오면서요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졌어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는 어떤 것이 많아지냐면 양전자가 많아져요. 이걸 양전자라고 그래요. 양전자는 플러스예요. 스트레스가 양전자예요.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우리한테는 활성산소가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러잖아요.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양전자가 많아요. 양전자가 많으면 피가 어떻게 생기냐면 동글동글하지 않고 피가 저기들끼리 이렇게 엉켜요. 한 개씩 떨어져 있지 않고 피가 엉킵니다. 이 엉키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혈이라고 그러죠. 혈전이라고 그러죠. 이게 우리가 피가 지나가요. 그런데 피가 모세혈관에 가면 혈관이 가늘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통과하기가 힘들겠죠. 문의 넓이가 보통 한 800mm에서 800mm 정도, 900mm 정도 돼요. 그런데 내 몸무게가 한 150kg가 됐어요. 그런 애들이 뭉쳐서 가요. 그런데 문을 손잡고 나가면 나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양전자는 플러스예요. 그럼 전자파가 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전자가 있어요. 이 음전자는 뭐냐? 유일하게 우리한테 갖다 주는 음전자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땅이에요. 땅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제로가 1이에요. 음전자는 1이에요, 1. 양전자가 많을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럼 소화를 시켜요. 그러면 나한테는 뭐가 생기냐? 활성산소가 생겨요. 그러면 양전자가 또 생겨요. 내가 좋은 음식이라고 막 먹어요. 먹어주면 그중에 양전자가 생기는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과유불급이라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좋은 것 같아도 좋지 않습니다. 보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이 좋다고 하는 음식을 계속 먹어주면요 이게 과유불급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양전자가 쌓여요. 그러면 혈액이 이렇게 생겨요. 음전자는 어떻게 생기냐? 이렇게 생겼던 것을 음전자는 똥똥 동그랗게 해줍니다. 한 개씩 한 개씩 떨어지게 적혈구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야 적혈구 속에 단백질도 있고 산소도 갖다 주고 여기다가 미네랄도 갖다가 몸 전체를 구석구석에 갖다 주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잠이 보약이라고 대사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대사가 되지 않으면 몸 전체가 나빠진다고 그랬습니다. 먹은 것이 대사가 되면 살도 안 쪄요. 먹은 것이 대사가 되면 우리한테는요 정말 건강해져요. 자, 이렇게 되면 아침에 이게 잤어요. 저녁에 주무실 때는 내가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최소의 살아갈 수 있는 만큼만 이 자율신경만 움직여요. 그런데 이때 되면 이게요 뇌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자고는 뭐가 걸리겠어요? 중풍 걸려요. 이런 것이 뇌로 갔어요. 그러니까 막았어요. 뭐가 걸리세요? 뇌경색 걸려요. 이것이 심장에 가서 꽉 찼어요. 심장에 가서 움직이질 않아요. 심장 구멍을 하나 막았어요. 그럼 뭐가 걸리겠어요? 동맥경화가 걸리겠죠. 이것이 전기가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학적인 계산을 하면 땅은 1이에요. 여기 만약에 오늘 이걸 밥 먹은 거, 요건 스트레스 받은 거, 요거는 운동하며 뛰었던 거, 요거는 오늘 텔레비 보면서 전자파 날라왔던 거, 이거는 내가 오늘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막 그냥 스트레스 받고 화가 막 잔뜩 나서 그러니까 이게 5개가 됐어요. 봅시다. 이게 만약에 정전기가 안 받으면 이게 1과 1은 1 마이너스 1은 이거는 제로지만요. 여기 보세요. 5가 됐어요. 양전자가 5개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음전자가 1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몇 개가 남으냐? 이거는 4가 남아요. 이러면 이걸 보고 뭐 그러냐면 이걸 저항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에 저항을 갖다가 의학적인 용어는 임피던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항체. 인간의 몸은요, 전기적 존재입니다. 우리 몸은 전기적 존재라고 그래요. 몸에 전기가 통하잖아요. 전기 먹으면 죽어요. 심장이 멈춰요.
그 전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럼 이 저항이 많아지면 우리 몸속에는요, 피가 지나가다가 못 간다는 거예요. 저항은 가다가 가지 못하게 만든 병목 현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혈관이 이렇게 생겼던 혈관이 이렇게 와서 조그마졌대요. 그럼 요 자리는 무슨 현상? 병목 현상. 이 병목 현상이면 이 혈액이 하나가 혈액이 동그란 게 있다가 혈액이 이렇게 생겨야 돼요. 변형이 생겨야 되는데 얘 뭉쳐져 있으면 여기를 못 가고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뇌로 가면 뇌가 이상해지겠죠? 이러면 뇌가 가면 뭘 하냐면요. 보세요. 피가 안 통해요. 그러면 잠을 못 자. 그럼 뭐가 걸리겠어요? 치매도 여기에서 오는 게 원인이에요. 치매가 잠에서 오요. 손을 두드리고 아무리 해도요, 잠 못 자면 안 됩니다. 치매 주아지라고 내가 아무리 책을 봐도 안 됩니다. 공부해 보세요. 그래도 그런 분들도 치매 걸려요. 박사가 몇 개 가진 분들도 치매 걸린다면 왜? 공부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잠자리가 좋아지면 치매가 안 와요. 자, 이런 것을 이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잠을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까? 오늘 잠의 비결이니까 잠을 잡니다. 이제는 환경을 고쳤습니다. 이제 전자파를 없앴습니다. 그렇다고 잠이 자지냐? 그렇다고 잠을 잘 수 있냐? 잘 자냐? 그래도 잡니까? 이대로 했어요. 나 그런데 못 자요. 이대로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이대로 했어요. 지금 선생님 말씀한 대로 저 다 했어요. 그렇게 자요. 전자파 다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요. 겨울에 추우면 바닥에다 뭘 뗍니까? 전기장판 떼지요. 옷에는 전기장판 안 떼면 온수를 떼지요. 하여튼 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잖아요. 들어가면 추우니까. 근데 자고 나면 아침에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말라요. 목이 아파요, 안 아파요? 어떨 땐 목도 아파요. 내 몸에는 70%의 물이 있어요. 그 70%의 물이 뭐냐면 피라는 거예요. 다 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내가 목이 마른다는 것은 뭐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예, 밑에서 또 뗐더니 온돌에서 또 떼고 앉았더니 내 몸이 말랐다는 겁니다. 말랐다는 건 뭐가 부족하다? 피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겨울에가 많잖아요. 여름에는 중풍 잘 안 걸려요. 뇌경색 잘 안 걸려요. 근데 언제 걸리냐면 이게 겨울에 걸려요. 왜? 겨울에 자고 났더니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왜? 이 몸이요 다 말라요. 피가 말라요. 그러니까 밑에 장기장판 온돌 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건강한 이유, 오래 사시는 이유는 거기는 다딤이에요. 거기는요 밑에 전기장판 안 떼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자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제는요 밑에 온돌 마루 따라놓고 불 지글지글 떼는 거 그러면요 말라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큰 냉수통 하나 갖다 놓고 막 들어 마시면서 주무시는 거 그거 안 하시는 게 더 훨씬 더 건강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면 이거 다 했는데 안 돼. 그럼 이제 잠을 자려면 뭐가 잠을 자야 잠을 자요? 뇌가 잠을 자야 돼요. 뇌가 잠을 자야 되니까 뇌가 잠을 자려면 뭘 해야 되면 뇌 파동을 조절해야 돼. 파동의 조절이 뭐냐? 내가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 10시쯤 돼서 11시쯤 돼서 영화를 하나 보고 영화를 해요. 영화를 하나 봐요. 그것도 핸드폰으로 막 보고 있어요. 또 여기다가 요즘에 유행하니까 트로트를 12시까지 막 트로트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좋은 영화라고 그냥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요새 유행이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뭐냐면 유튜브가 유행이에요. 아주 유튜브를 그냥 밤 12시, 1시까지 막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잠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파동이 무슨 파동이냐면 이렇게 오는 파동이 요렇게 온다 그랬죠. 잠이 오기 시작하는 요쯤에 요걸 세타파라고 그래요. 요것을 4에서 8이라고 그래요. 요것을 0에서 4라고 그래요. 헤르츠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에서부터 14라고 합니다. 그 이상 또 있어요. 이제 14 이상 쭉 올라가겠죠. 요거를 여기서 오는 걸 요걸 세타파, 요거는 알파파, 요거는 베타파라고 그래요. 그다음 위에 가면 감마파라고 있어요. 여기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도대체 잘 수가 없는 자리예요. 잠을 자려면 분명히요 요 파동에 와야 돼요. 이게 뇌 전문가들이 파동의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아침에 명상하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내가요 8에서 14예요. 오늘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것을 요 명상을 하는 시간이 요 시간이에요. 요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잠을 자기 시작하는 시간. 잠잘 때 노래 거친 거 불러요? 조용한 거 불러요? 빠른 거 불러요? 느린 거 불러요? 소리는 어떻습니까? 두만강푸른 물아 막 하고 있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더 애들 옷에 부르는 노래 막 랩을 막 부르면 잠이 오나? 안 와요. 어떤 노래를 부르면 잠이 오냐? 엄마가 숨 그늘에 굴 따르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이렇게 조용한 노래가요. 이게 파동이 4예요. 4에서 8이에요. 그 중에 아주 흐리게 부르면요, 애들이 쏙 잡니다. 파동을 조절해야 됩니다. 0에서 4예요. 0은 누구를 만났냐? 신을 만나요. 파동이 0이면요, 신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약 한 30분에서 40분 걸린대요. 우리는요, 이 시간을 갖고 있어요. 신을 만나는 시간이고, 요거는 숙면을 취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 팔을 조절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든 환경 중에 내가 파동을 조절해주면 내가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자파를 없애려면 아까 마이너스 음전자라고 했어요. 음양의 조화인데, 양이 먼저인데 왜 음양의 조화라고 합니까? 양은 너무 항시 얘기 조절 안 해도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음을 조절하라는 거예요. 땅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걸 가져오는 비결은 땅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야외 나갔어요. 텐트를 쳤어요. 흙이 있어요. 그래서 흙을 쫙 고르어요. 그래 놓고 얇은 거 하나 깔고 그냥 잡니다. 그러면 하루에 서너 시간도 안 잤어요. 2-3시간 잤나? 그런데 아침에 자면요, 거뜬해요. 왜? 머리가 개운해요. 왜 그러냐면 땅을 우리가 밟고 잤어요. 땅하고 같이 자면 굉장히 좋습니다. 땅은 음전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음전자다. 음전자인데 1이다. 이거는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내가 땅에다가 발을 디디고 있으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보약 아무리 드셔도요, 정전기가 생겨 있으면 내 몸을 피가 혈액순환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전자를 산에 갔어요. 그러면 맨발로 쓰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신발 좋은 거 신는 게 아니라 맨발로 신어야 됩니다. 맨발로 쓰세요. 그러면요, 병이 좋아져요. 흐르는 냇가에 갔어요. 그럼 뭘 집어넣고 싶나? 처음에는 손을 넣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뭘 넣고 싶어요? 여름에 발을 넣고 싶어요. 다음에 뭐 넣고 싶어요? 퐁당 들어가고 싶어요. 내 몸에 양전자가 그렇게 많은데, 플러스가 많은 이 양전자를, 내 몸의 양전자를 손에서 발에서 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온몸에서 확 빼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삼욕이라고 그래요. 해수욕을 하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땅을 잠잘 때 내한테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땅을 잠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침대에다 갖다 놓으세요. 이걸 어싱이라고 그래요. 네? 지구잖아요, 지구. 버스가 지구잖아요. 요거 지구에다가 지구를 나한테 갖다 놓습니다. 지구 플러스 나, 아예. 그러면 내가 어싱을 하면 됩니다. 땅에 있는 잠자리를, 호텔이 참 아파트가 50층이라도 괜찮고 60층이라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집 안에는 어스라는 게 있어요. 접지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침대에다 잘 이용을 하시면 어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싱을 하면 내가 침대에 자고 있을지라도요, 이것이 환경으로 땅하고 같이 자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아침에 자고 나도 개운해요. 못 잔 것 같았는데, 나는 잠을 안 잔 것 같았는데 맨 잠 안 잔 것 같아. 왜? 요 시간이 꿈을 꾸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날마다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요, 다시 잠을 자고, 다시 잠을 자고, 잠자기 시작, 그러고 꿈을 꾸고, 잠자기 시작, 잠자고, 꿈을 꾸고, 잠자기 시작, 잠자고, 꿈을 꾸고. 이것을 사이클로 계속 이렇게 돌려요. 이걸 하루에요, 이거 한번 돌리는 시간이 얼마냐면 약 60분에서 90분이라고 그러잖아요. 60분에서 90분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요. 도니까 이걸 저녁에 하니까 조그마한 꿈을 꾸는 겁니다. 자고 나면 생각이 안 나서 그러지,
그래야 치매가 안 걸린대. 왜 과거 거를 자꾸 기억을 해내야 되거든요. 치매는 뭐냐? 과거 거를 몰라요.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결혼했는지도 몰라요. 저게 내 자식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돼. 사진을 찍었던 이 뇌가 내가 눈을 딱 쳐다보고 조리개를 탁 자그닥 했더니 이게 내 속에 기억이 돼가지고 항시 나와야 돼. 죽을 때까지. 그래야 치매가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냐? 땅에 있는 엄전자를 내가 가지고 오면 이것을 잘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엄전자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동을 내가 내 팔을 조절해야 돼. 내 팔을 어떻게 조절하냐? 정정 전자파를 빼는 데는 어싱이 최고다. 땅에 발을 디디는 거라고 했습니다. 물에 들어가든 아니면 우리가요 땅을 가져오든 잠이 안 올 때는 뭘 하면 가장 잘 자나? 흐르는 수돗물에 손이라도 씻고 흐르는 수돗물에 우리가 가서 샤워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머님들은 어싱을 어떻게 했었을까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시켜요. 남편이라고 믿고 갔더니 이게 속을 새겨. 이게 자식들이라고 놨더니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 돼. 그러니까 엄마는 성질나니까 빨래를 탁 가지고 하나 동이에 이고는 어디 가나 흐르는 냇물에 가서 빨래를 방망이질을 해요. 이게요 장갑이 없어요. 맨손으로 빨래를 막 두고 때려요. 근데 맨손으로 발을 탁 집어넣고 물에다가 막 두고 때렸어요. 이건 물은 밖에 있는 게 아니야. 발은 물에다 담그고요. 손으로 갖고 맨손으로 했어요. 아까 얘기대로 그랬더니 어싱이 굉장히 잘 된 거예요. 양전자가 확 빠져나가고 갈 때는 이놈은 내가 세상 살았나 물에 가서 빠져 죽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빨래를 다 하고 나니까 기분이 싹 좋아진 겁니다. 왜? 양전자가 싹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정전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몸이 막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엉덩이 흔들면서 노래 부르고 콧노래 부르면서 다시 집으로 옵니다. 이것이 어싱이에요.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하는 노래 있잖아요. 건너편에서 물시다 맨손으로 나무를 닦고 있어요. 나무를 씻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나무를 씻는 누나도 지금 손을 맨손으로 나무를 씻으니까 왜 이것 또한 흐르는 물에 이게 어싱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성들이 오래 살고 여성들이 건강했어요. 지금은 여자들이 치매가 더 많아요. 요즘 여자들 맨손 안 만집니다. 빨간 거 묻혔습니다. 손톱에. 그리고는 뭘 합니까? 장갑 낍니다. 그리고 설거지도 그걸로 합니다. 수돗물에 흐르는 물에요. 설거지 그냥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좋습니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고 나면 기분이 상쾌하다. 설거지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이걸 요새는 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해요. 그러니까 어싱할 시간이 없어요. 스트레스는 많이 받는데 여자들은 남자들보다도 물보다는 지방이 많으니까 체형 자체가 지방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여자들이 치매가 많은 겁니다. 70%가 여자입니다. 치매 환자의 30%만 남자예요. 남자들은 힘 가지세요. 여자들은 어싱 잘하세요. 그걸 안 하려면 어떡하냐? 집에다 어싱을 하는 겁니다. 어디다? 잠자리에 까세요. 잠자리에 어싱을 이용하세요. 내가 맨발로 웬만하면 다니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어싱에 대한 잠의 비밀에 대한 얘기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엄전자를 빼느냐, 참 얌전자를 빼고 음전자를 가져오느냐는 이 어싱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어싱 꼭 하세요. 꼭 잠자리를 가지고 오세요. 다음 주는요 3년이라는 세월입니다. 3년만 잘 자면 건강하고 3년만 잘 사면 망하지 않습니다. 3년만 잘 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하는 3년이라는 것을 우리 이 기와 함께 우리 환경과 풍수 지리와 함께 이 3년에 대한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